이제 한 4년쯤 다니니까 이제 얼굴도 많이 나시고, 워낙 또 계장님이 너무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괴롭히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힘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2018년도부터 고성 지역의 문화재 조사가 좀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획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동해동 유적에 대해서 발굴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산 토성에 대한 발굴 조사도 저희가 2018년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성군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발굴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당 주무관님이신 배명숙 계장님의 열정에 놀라기도 하고 이제 뭐 저는 발굴을 중심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힘 받아서 동해동 유적을 2년간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저에게 부탁한 것은 이제 고성의 역사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앞서 뭐 설명을 드렸던 우리 박강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다 보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동해동 유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악동 고분군이 저는 왕릉 무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뭐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보시면 동해동 유적을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 동해동 유적은 저희가 2020년도에 1차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주 큰 성과를 냈었습니다. 정상부에 강장을 중심으로 의뢰수열이 있고 그 아래쪽에 주거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한우가 돌아가는 생활유적이다. 동해동 폐촌이 아니라 생활유적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런 발굴 성과를 냈었고 거기에 외래계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제 유물과 일본제 유물들이 뭐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은 발굴할 때마다 항상 이슈화되는 유적이기도 하고 26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 발굴에서도 굉장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작년 발굴 조사에서는 낭단계 사치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급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동해동 유적을 해상교육의 중심지 동해동 폐총이 아니라 이제 동해동 유적으로서의 소가야의 핵심 유적인 거점 지역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유적이다. 이런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동해동 유적에 주목해야 되는가가 이번 강연의 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내산리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했었고 2020년도에는 송악동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동해동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주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폐총, 한호 그리고 방어. 그러니까 동해동 폐총을 벗어나 한호 시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방어 시설을 갖춘 거점지로서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이제 유물들이 청동 유물들이 뭐 쏟아져 나왔는데 요 앞줄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박광춘 교수님 모교이신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발굴 조사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청동대 강행동무라든지 중국제 함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유적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에 있는 이 유물들은 2020년도 발굴 조사에서 2021년도 발굴 조사에서 획득된 건데 이 한호에서 이제 대천 50이라는 이제 화폐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나라 시절에 1차 화폐 개혁 당시의 유물이어서 시기적으로는 1세기 후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청동 한인데 뭐 호영대구의 한이 될지 뭐 마영대구의 한이 될지는 모르지만 청동대 바클, 브리티 바클의 골이라는 것을 뭐 알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칼집 장식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청동 제품은 일반적인 청동 제품은 아니라는 것을 뭐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뭐 국립진주박물관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전문 청동기,
그래서 이제 이런 청동기 유물이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발굴 조사에서 이제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학술대회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야를 넓혀 본 겁니다. 이제 고성에서 일본까지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일본 중에서도 대마도와 요 후쿠오카, 이키섬 그리고 후쿠오카 이 일대까지만 확대해서 학술대회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뭐 다음번에는 이제 중국도 갈 수 있고 더 확대되어서 이제 일본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유물들이 있으면 뭐 그런 학술대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2년간에 걸쳐서 학술대회를 했고 이 학술대회 표지가 가지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동해동 유적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1차 학술대회 때 이제 방어시설로서의 동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동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고고학계의 가장 큰 어른 선생님이셨던 김울령 선생님께서 이제 김해기 폐총 시기에 유적들이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데 동쪽으로는 양산 다방동 폐총을 시작으로 서쪽에는 고성까지 이런 폐총 유적이 고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해기 폐총의 시기가 고지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김해기 폐총 시기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김해기 폐총 시기를 이제 우리가 원산국 시대, 사만 시대, 와질토기 단계의 그 시기에서 이제 도질토기 단계인 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는 유적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울령 선생님은 60년대 후반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제 고각해서 책을 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유적들을 갖다가 남해안 일대에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양산에 있는 다방동 유적입니다. 다방동 폐총은 현재 뭐 2년에 걸쳐서 활발한 발굴 조사를 역시 동해동 폐총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동일한 성격의 유적이라고 뭐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방동 폐총에서도 한우도 확인이 되었고 정상부에서 주거지가 확인이 되었는데 주거지 안에서 일괄될 와지토기 유물이 일괄 세트로 출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와지토기가 주거지 안에서 일괄 출토된 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 항성동 쪽에 가면 와질토기가 일괄 출토된 유적은 있어도 이런 이제 남해안 일대 고지에 있는 다방동 폐총에서 주거지 내에서 와질토기가 일괄 출토된 것은 아마 올해의 발굴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도 이제 해발 1100m 정도, 110m 정도 된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적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에 가면 이제 동래 폐총이 있습니다. 동래 폐총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폐총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 이제 창원에 가면 이제 성산 폐총이 있습니다. 성산 폐총이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쪽으로 오면 이제 동해동 유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해 지역에도 보안대 유적 현임 폐총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적들은 김해기 폐총 유적이면서 하면서도 고지에 입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늦게까지 중심 신학으로서 중심 마을로서의 사적으로 지정된 것들은 중심 마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모든 유구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김해의 공황대 유적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의 핵심 유적지를 꼽으라 하면 김해 대성동 유적도 있지만 역시 공황대 유적이 역시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고성에는 왕릉 무덤인 송악동 고분군이 있고 그 고분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생활 유적이 무엇이 있냐 이러면 이제 고성 동해동 유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발굴 성과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유구와 유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의 성과는. 그래서 이제 6세기 때도 동해동 유적의 아래쪽 팽탄면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굴 조사가 하면 할수록 동해동 유적의 성격은 뭐 더 정확해지고 그 위상은 더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고지성 이제 중심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중심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사적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동해동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했던 다방동 폐총은 이런 이제 한호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주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양산 시가지입니다. 그 시가지에서 정상부에서 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해발 110m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10m 높이에 이제 폐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도 이 바닷가에 사시니까 폐각은 바다에서 채취를 하고 먹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부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폐각에 대한 이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한 성인이 20kg 정도의 폐각을 지고 해발 110m의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노동력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동해동 유적 더 좋은 병원에서 올라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병원에서도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찹니다, 실제로. 근데 거기에 20kg짜리 폐각을 내가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상부의 폐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각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폐각들을 바다에 가가지고 채취를 하고 올리고 먹고 버리고 다시 또 채취를 하고 가지고 와서 먹고 버리고 이걸 무한히 반복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이제 농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입니다. 어업이나 이런 수렵 채집을 하는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엄연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상국시대, 삼국시대 되면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이런 이제 폐총 유적들이 고지에서 확인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역시 양산 다방동 폐총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처음에는 확인이 된 겁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79년도에 발굴 조사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2년에 걸쳐서 경남연구원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유적이 이제 금강가야의 이제 핵심 유적이었던 봉황대 유적입니다. 이 유적도 이제 보시면 이 정상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8분 능선에 한우가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또 한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완공지를 찾겠다 하고 중점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실제 이쪽 구간에서 요건 이제 지금 정상부 이제 봉황대 유적의 이제 구릉의 정상부고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들은 다 폐각입니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먹고 버린 폐각입니다. 그 폐각의 깊이가 2m에서 최대 깊은 건 3m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지점에 현입폐총 전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피트식으로 해서 이 폐각의 퇴적층을 갖다가 확인하는 조사를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폐각의 층위가 한 250개 정도의 층위로 세분이 됩니다. 그 폐각의 세분이 되는데 그 폐각의 두께가 그 당시에 한 6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폐각의 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이 다 정말 폐각의 범위입니다. 동해동 유적의 폐각은 저희가 2021년도에 발굴했던 것은 서쪽부 일부입니다. 핵심 폐각 유적이 아닙니다.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했던 그쪽 부분이 막 폐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남쪽 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호라든지 폐각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해에서 이제 활발하게 발굴했던 건 이제 김해 유아리 유적이라고 있는데 역시 유아리 폐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그 유적을 참고하는 게 이제 위쪽에 한호가 한번 돌아가고 그 아래쪽에 한호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있던 한호는 이제 8분 능선, 7분 능선의 한호를 해서 방어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이제 주거지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삽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면적을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래쪽까지 이제 한호가 넓게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주거지들입니다. 주거지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요 구릉 자락 아래쪽에는 이제 고김해만의 바다가 들어와서 저만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심부에는 정상부에는 역시 의뢰 행위를 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도 있고 폐기물을 그린 폐각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또 무덤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보항대 유적과 요아리 유적을 설명을 하냐면 역시 동해동 유적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굴 조사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한우는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폐각지도 나와가지고 그 폐각지에서 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0 거의 8%가 사슴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리는 지금 철기라든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구의 가장 핵심은 이제 골각기입니다. 골각기. 그리고 이제 철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철기가 이제 일상으로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원산국제 사만 시대만 해도 우리의 도구 수단은 골각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의뢰수열은 워낙 주문청동이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동해동적 정상부에 의뢰수열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중심 칠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김해 지역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당시만 해도 농업 경제가 중심인데 수렵 채집을 하는 시기로 잠깐 바뀌는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3세기, 4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간동리 유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국시 흑작장이 가장 잘 나온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고김해만의 해안선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적지에서 해안선의 라인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 해안선 라인에 걸쳐서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제 장교시설이라고 하는 선착장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적지가 이제 요 보이시는 것들은 다 도로하고 선착장하고 이런 것들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저반시설이나 이제 교육장이라고 하는 이제 항만시설이 있다면 이런 간동리 유적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시설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적의 특징이 뭐냐면 사만시기에 이게 주거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서 3세기 때 4세기까지 사람들이 여기 살았는데 3세기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4세기 때 되면 이쪽에 용산폐총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고지로 이제 이동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폐총이 확인되고 최근에 시굴 조사를 했는데 이제 고산건물지하고 주거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세기가 되면 여기에 이제 중심 항만시설을 만들어갖고 엄청난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물류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가 이런 걸 정확한 대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사적이라면 성산폐총, 창원의 성산폐총은 이 당시에 또 이제 창원공단을 만들면서 이제 이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발굴 조사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불도저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불도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산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흙을 밀어고 하는데 그 불도저 소리가 엄청난 탱크 소리처럼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 발굴단이 불도저를 처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불도저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위협감으로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74년도에 발굴할 때 그 학예사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이제 전쟁 시기에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공포스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게 왜 유적이 지켜졌냐면 여기 이제 전시관에 가시면 여기 전시관이 있는데 이 사만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지 민시 동이전에 국철줄 기사가 있습니다. 철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우리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남강대방에 이제 보냈다는 그런 기사를 국철줄 기사라고 하는데 거기 생물과 관련된 야철지와 관련된 흔적이 나온 겁니다. 실제 가보시면 별거 없으면 생물이 흘렀던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유적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유적을 보호할 수 있겠다 해서 유일하게 이 구릉지만 지금 사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의뢰수열도 있고 한호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저반시설도 있고 이런 개념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사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최근에 이제 시굴 조사를 해서 이 유적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호들이 이제 둘러지고 있고,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제 치소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이제 유적지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도 마찬가지로 1세기부터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 핵심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적으로서 계속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원에 보면 이제 마산관이 쭉 들어가고 이제 우리 청산배총 안쪽에도 여기 보면 남산유적이라고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도 삼국시대, 뭐 정동기시대 한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삼국시대 한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해동 유적에서 나오는 안쪽에 주거지가 나오는 이런 같은 성격이 있는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지라고 하면 동해동은 별로 고지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해동은 해발 32m입니다. 고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해발 100m가 낮게 형성될 수도 있고 해발 32m도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웅천패총이 이제 68년도에 김정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4,0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전부 다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대학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유적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웅천패총인데 이 바닷가가 여기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해도 이까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고지에서 이까지 내려가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폐각을 지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 고지로 갔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지성 마을의 표본이라고 해서 표지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천패총. 69년도 이후에 발굴조사가 단 한 차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직 지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해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동해동 유적은 저는 이제 이 동해동 유적의 이제 이미지가 앞에 보셨던 이제 고지하고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높은 구릉에 있다는 점인데 여기 이제 더 좋은 병원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올라가려면 이런 단시설을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절도를 해서 팽탑면을 만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도 고성군과 함께 하반기에 이제 기획 시골 조사의 필요성을 이제 문화청에서 제기를 해서 일부 이제 이 구릉 사면부에 대한 이제 트렌치를 넣어서 동쪽과 서쪽에 대한 이제 트렌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트렌치 조사에서 정상부에 있는 한호 외에 중간에 또 이 단시설마다 한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3단이라고 적어 있는데 이 트렌치에서 실제 또 한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1단, 2단 이런 데도 지금 트렌치에서도 한호로 추정되는 후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역시 이제 이 단시설은 방어와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정보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어 시설을 갖추는데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오중의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의 시간차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상부 의뢰수열과 주거지하고 고산건물지하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이제 방어 시설로서 갖추고 살다가 역시 세력이 커지니까 점점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저지에도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봉황토성의 이제 팽탄지에는 봉황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토성은 이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까지 이제 축조가 이루어지는 둘레가 한 1.8km, 2km까지도 보기도 하고 2.4km까지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연구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km 정도 되는 토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김해건강가야에서. 근데 이제 하만의 아라가야에서는 이제 2.5km나 되는 이제 또 가야의 토성이 또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가야류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활발한 이제 발굴 조사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좋은 유적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핵심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도 사적이 되고 나면 아마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정감 있게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이 반드시 되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보였던 유적들과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이제 1차 학술대회 있을 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방어 시설 취락은 다른 나라에는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우이 조약에서 우리 뭐 퉁가 올림픽 때 이제 퉁가 선수단 입장할 때 나오는 그 선수 기억나시죠? 그 마우이족입니다. 마우이족의 방어 시설은 이제 파라고 하는 방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섬 도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섬 도서에서 이런 이제 방어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동해등 유적이 이럴 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를 할 만한 자료가 이런 게 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등 유적이 이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바닷가에 이런 유적입니다. 경관으로 보면 앞에 동해등 유적의 경관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이게 목책을 만들어서 안에 이제 주거지 안에 살고 사람들이 살고 이런데 이제 해안변에 이제 저반시설에서 이제 선착장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동해동도 고성만과 당항만이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방어시설로서의 기능이 있는 취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을 잘 보시면 이 동해동 유적이 있을 때 이제 지금까지 동해동 유적 외에 고성 지역에서는 이제 발굴 조사가 낙후하다는 게 여기서 표가 납니다. 김해공항대 유적은 현재 80여 차례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지도에 이제 세 군데 이제 발굴된 자료를 갖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고성 읍내에는 1세기부터 3세기에 관련된 유적이 저 3개밖에 없습니다. 읍내. 발굴 조사가 제가 3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동해동 표총부와 관련이 있는 게 이게 고성 업성지 안에 지금의 군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청 유적이 아니라 고성이 문화에서 이제 강한 지자체가 되려면 고성의 군청이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군청이 있는 자리가 삼각형 점토대라고 하는 우리가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하는 유적지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조사에서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나왔던 이제 생활 요구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성군청이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군청이 빨리 이전이 되고 거기에 이제 문화재 조사가 된다면 동해등 유적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유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동해동 유적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학교가 있는 중학교가 있는 고성 중학교가 있는 그게 이제 마당 그 운동장에 원래 송악동 폐총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으면서 송악동 폐총이 이제 확인되었는데 지금은 다 깔아놓은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사라지게 만들 유적이 아니라 동해동에 옛 사람들 역사시대가 들어서는 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과 문화원 분들은 좀 많이 가셨네요. 문화원 어르신들과 소가야 보존회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만이 이제 지자체에서 하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필요가 요청이 있고 이래야만이 이제 발굴 조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개의 유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은 입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성만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토양도 지질도로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해상 팩트면이니까 이 바닷물이 이 정도 들어왔지 않았겠는가 이거 추정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군에서 이제 송악동 고분군 이제 종합 정비를 하면서 가재를 하나 받아낸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옛 지형이라면 바닷물이 고성만이 송악동 고분군 안쪽까지 쭉 들어온 게 입증이 된다면 좋겠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동해동 폐총과 송악동 고분군을 저기 만들었다는 이제 뭐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왜 왕무덤을 갖다가 저기 동백산 저기다가 묻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고성만과 당항만의 해수면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가압에다가 넣어가지고 송악동 종합 정비를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수없게 입찰해서 그냥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해수면 변동을 찾으려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김해만의 해수면 변동을 찾기 위해서 간동리 유적을 발굴 조사하고 그 일대에 이제 시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합니다. 그 시추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경북대학교의 항상일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지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획득을 했었습니다. 유적지에서 해안선이 나오고 선착장이 있으니까 고김에만은 당연히 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과학론적으로는 어떻게 낙동강 하구의 변화상이 있는지를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것이 이제 낙동강 하구 그리고 고김에만 그런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입찰이 되고 나서 가업을 가져가 있으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 계시는 이제 최정규라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머리를 싸매고 의논하다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남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크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작은 공사 굴삭기로 땅을 파면 1, 2m 정도 내려가면 뻘청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간에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토양 시료를 갖다가 채취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이제 볼링 작업으로 해가지고는 이 넓은 지역을 갖다가, 이게 지금 다 논입니다, 논. 이 논을 갖다가 내가 논 주인인데 포크레 굴삭기 가져와갖고 이 땅을 파가지고 토양 시료를 채취해 가겠습니다 하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배명숙 회장님과 이병윤 학예사님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이제 고김에만 분석해서 토양 시료를 잘 채취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거라는 경험상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을 동원해서 토지분들을 설득을 해서 토양 시추를 하자. 근데 토양 시추는 논바닥에 가서 굴삭기로 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이장님을 한 6, 7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달 겨울에 만나가지고 동네 이장들한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땅 주인이 해주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모내기 하면 트랙터 빠지고 이러는데 누가 해주겠노? 나는 못한다.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일단 만나보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배명숙 회장님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저 회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동네 이장님들하고 친하시더라고요. 친하시고 너무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오빠 쌓고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알겠다 하면서 이제 토지 지주분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대동하에 이제 토지 지주분을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이런 자초 지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송악동 고분군은 소가야 시절에 해수면 변동을 밝혀보고 싶습니다. 토양 시료를 어르신 논바닥을 파가지고 좀 채취를 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어르신이 노발 대화를 하시죠. 야, 무슨 말이고 이거 논바닥을 파면 말이야 트랙터도 빠지고 그러면 네가 책임질 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물러서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명숙 회장이 자기가 책임진대. 어떻게 책임질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책임진다는데 나야 토양 시료만 채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이제 최대한 굴삭기를 논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복토 작업을 자갈을 채우고 거기다가 이제 위에 논 흙을 갖다가 덮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핀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15군데를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에 2개밖에 못 파요. 다 거리가 100m 단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파고 나면 골재 사장님이 골재 싣고 와서 다시 엮고 다시 덮고 팽탄 작업을 해주고, 그렇게 15개 지점에 이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한 달에 거쳐가지고. 그래 이제 11월달, 12월달 토양 시료 채취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모내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안했죠.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5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디서 연락 올지는 모릅니다. 이제 전화가 올려도 이제 저는 불안합니다. 배명숙 회장님 전화번호 받고 불안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행히 14군데는 모내기를 다 했는데
마지막 15번째 논에서 트랙터가 빠진 겁니다. 예. 수리비 막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온 겁니다. 예. 당연히 배상해 주기로 했으니까 배상해 드려야죠. 근데 뭐 병인숙 계장이 배상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용역 사업 하시는 상강문화재연구소에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으니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만나가지고 뭐 하자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 뭐 보자마자 이제 막 쓱을 내줘. 못내게 하도 바빠 죽겠는데 트랙터 빠져갖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장님 수리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이제 수리를 그냥 하루 만에 뚝딱 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해수면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조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만 노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전문 발굴기관에서 협업을 해야 되고 역시 동네에 사시고 계시는 고성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협조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의 변동을 CG로 알기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한 겁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바다가 고성만과 다항만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질도 토양도를 보고 추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정상부의 강자 그리고 의뢰수열 그 주거역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한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었고 뭐 작년 발굴에서 여기서 이제 성토 대지 시설이 나왔는데 가야권역에서 가장 이런 시기에 성토 대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바다 이야기 하기 전에 다른 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해동 유적 사람들은 어떤 교육품들이 도대체 나왔기 때문에 이 유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동 유적에 나오는 유물이 전국에 내어놔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조물통전기 단 2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물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물청동기 동해동 거하고 영광 수동에서 나온 조물청동기고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이제 남조 쪽에 중국 대륙에서 양쯔강 아래쪽에 이제 남방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청동기 유물에서 보이는 형태들이 있어서 뭐 그쪽 관련성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디 산인지를 지금 못 찾고 있고 중국에서 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문 청동기가 있고 요거는 뭐 대부분 뭐 샤먼의 요 장식용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게 보이는 부분은 강영동모와 한경인데 강영동모는 뭐 지난주 학술대회 아마 보셨으면 일본에서 주로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영동모 편이 이제 동아대 조사구간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청동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는 이제 방추차인데 방추차는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기 절도 원추형이라는 방추차가 이제 낙랑계 방추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접기인데 이런 이제 동해도표 쪽에 나오는 이쪽이 사접기인데 요 사접기는 이제 백제 유물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중국 그리고 백제 당연히 주변 가야하고는 또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이제 이 교육품들이 왔다 갔다 한 범위가 넓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야요이 토기가 이제 이 야요이의 토기는 이제 일본 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 토기인데 동해동 유적에서는 지금 저희들 발굴 조사 구간에서 1세기 후역으로 판단되는 야요이 토기가 1세기 후역부터 4세기 전반까지 출토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의 변년은 여러분들이 학술대에서 보셨던 후쿠오카 대학의 다케세이 주니치 선생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 후역에서 4세기 전반대에 야요이 토기들이 다 있다. 그 말은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적어도 350년은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박강준 교수님께서 송악동도 상당한 넓은 범위의 교역대의 범위를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범위도 있고 그 이전에도 일본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동력의
성장하니까 저는 큰 고청 무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행동문은 동해동에서는 이렇게 출토되었지만 다른 유적지에서도 뭐 김해 지역에서도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고대 남방 인문도라는 이제 중국의 팽적범이라는 학자가 팽성을 연구해가지고 편년 체계를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스터디해서 한 3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중국 고대 남방 인문도라는 책을 번역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팽적범이라는 그 학자를 북경에 가가지고 10년 전에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아직도 자기의 편년간에 바뀌지 않을 정도로 중국 고대 남방 인문도에 대한 편년 체계는 뭐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문도를 연구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가야근역에서 남해안 일대에서 나오는 인문도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 대성동에서 나온 게 있고 대구에서 출토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의 토기펜인데 저기 이제 탄알이 된 건지 인문도는 도장을 새긴 걸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중국의 남방 지역과도 이제 아까 조문청동기도 남방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구역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이 한우는 나란하게 이제 이중 한우가 확인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회총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예. 제한서 입찰을 하고 뭐 이제 발굴 비용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요즘 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1억 6천, 2억 이걸로 이제 발굴을 해내려 합니다. 발굴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문화재청에서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딱 두드리면 이거는 뭐 2억짜리 발굴입니다. 이거는 뭐 3억짜리 발굴입니다. 이 표준 품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성군은 항상 돈을 만들어주면 표준품셈에서 70%짜리 발굴을 하나 주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문 발굴 기관에서 보태가 해야죠. 학술조사인데. 예,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 동해동 배총을 2년간 발굴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의 팀장들이 동해동은 다시 또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는 좀 진심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한호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한호에서 이제 요 발굴 당시의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의뢰 수일이 확인되고 바로 아랫자락 구분 능선에 이제 제토를 해서 이런 이제 한호가 확인이 되었는데 요 폐각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대학 박물관에서 발굴할 때 하고 그 74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구를 할 때 하고 그때에도 폐각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뭐 역시 돈 문제가 큽니다. 발굴 비용이 없다 보니까 시굴 조사만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여기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기호 소장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이 유적을 조사하면서 기초조사 자료를 집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화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문화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고령이신데 자기들 자신들이 이제 모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하기호 소장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만났었습니다. 그때 하기호 소장님께서 연세가 거의 90에 다 가까운 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하기호 소장님이 이제 새파란 젊은 놈이 인사한다고 왔다고 하니까 그 이제 인사를 드리고 동해동 유적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제 하기호 소장님이 이제 25년 동안 속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이제 요 폐각지 그 야철지 부분을 발굴하기 있었던 계기도 하기호 소장이 동아대학교의 선생님한테 신봉근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보고를 하고 이제 직접 동아대학교 와서 발굴을 하고 그 유적이 중요하니까 동아대학교에서 재단에서 돈을 내서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고 잔디가 관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도시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주지역이 파괴되지 않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아대학교 재단에서 이제 성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적이 된다면 동아대학교는 그때 베풀었던 선행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때의 그 대학의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건데 그 유적지를 갖다가 땅을 갖다 매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보호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여기 계시는 박강춘 선생님이 계시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을 했을 때 고민을 했던 지점은 이 폐각을 왜냐하면 데이터화된 수치가 없는 거예요.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서를 보시면 보시면 이 폐각에 대한 이제 종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폐각률을 종을 분석을 해가지고 23종이 있다 이런 연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1년도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 곱하기 1 그리드를 쳐서 여기에서 채집된 동물, 이제 식물, 동물 유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물체질 해가지고 책을 쳐서 이제 연구소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70%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소에 이제 유물을 갖다가 이 골각기 폐각을 갖다가 제가 이 물체질에 책을 다 쳐갖고 680점을 연구소로 들고 간 겁니다. 연구소에 이제 계시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하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이걸 다 들고 왔으니까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버릴 수도 없고 연구소에 들어가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 유물로서 이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물을 전량 이제 분석을 맡겼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폐각의 종류들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을 괴롭혀서 이제 다 데이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켜가지고 먼저 데이터를 보시면 창굴 종류가 전체 유적에서 이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남해안 일대의 폐충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치가 이렇습니다. 60~70%가 이게 이제 큰 창굴입니다. 아시죠, 창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해보니까 뭐 23% 정도가 이제 고등류입니다, 고등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지락, 피풀고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는 이제 폐각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는 폐각류는 이제 조석 간만의 차가 큰데 그리고 이제 뭐 석고화된 환경 이런 데서 이제 쉽게 잡을 수 있고 이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패류만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육식하고 이제 어패류, 어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먹어야만이 사계절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패류 중에서도 계절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고 어류도 계절성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사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봄철에 잡히는 것들, 뭐 가을에 잡히는 것들, 겨울에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식량 자원으로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하면 이제 연구에 좀 좋은 자료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량 데이터화 시켰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폐각류가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폐류는 이제 우리 연구원들 이제 괴롭혀서 이제 데이터할 수 있는데 이제 골각기를 연구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폐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지점에 포크레인 들고 가가지고 저희가 트랙터 불러냈다는 그걸로 이제 했던 이제 CG로 이제 고지형 분석을 해서 CG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구에 있는 사회과학 연구원에 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료를 데이터를 만드는데 송악동 폐충이 요쯤 있고 동해동 폐충이 요쯤 있습니다. 동해동 폐충이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만 쪽은 이제 석고화된 환경, 이런 환경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폐각이 엄청나게 폐류가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여기가 이제 주생활 무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의 중심지 고성만을 쑥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선착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음만도 있겠지만 교육하는 아마 고성만 쪽 수남리 폐충이라는 그런 쪽 지금 낙지집이 아마 거기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수남리 폐충 찾다가 가보니까 낙지집이 거기에 들어서 있더라고요. 불락 낙지가 그 자리가 이제 수남리 폐충이 있는 자리라고. 와, 그렇게 설명하니까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시 위로 원판 사진 보시고 수남리 폐충 보시면
불난 낙지입니까? 예, 그 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까지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그래서 송악동 고분군이 이제 이 다흥만과 고성만을 피하고 가장 안정적인데 고지가 높은 데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남해안에서 교역로가 온다면 이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하역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가로질러서 여기 가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당항만과 마산만을 걸쳐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갈래로 다 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스코어된 이 지형은 아마 폐류가 이제 먹고 살기에 좋은 겁니다. 예, 담수가 들어가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러다면 이제 부유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폐류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어렵게 힘들게 했던 결과로 얻은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동 편 쪽에서 폐각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 이제 돌고래의 이제 척추가 확인이 된 겁니다. 폐각에서. 그래서 돌고래 척추하고 이제 고래 이게 부유 동물의 고래의 이제 대형 고래의 척추 골편이 확인이 되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칼로 이제 커팅하려고 했던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뼈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이 분석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제 고은별 선생님이라고 지난주에 발표하신 거 들으셨죠? 뭐 그분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고래 뼈가 많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뭐 잡으러 바닷가에 나서 잡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떠내려왔던 고래가 요즘도 고래는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물에 혹시나 걸리면 그걸 가져와서 입정을 하고 이제 고래 죽은 고래를 잡은 분이 보통 고래가 아마 2억, 4억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밍크 고래 이런 게 뭐 걸리는 게 로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아마 고래는 이제 죽어서 그네로 이제 흘러 들어왔던 것들을 아마 식용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량 다 우리가 물체질에서 했던 골각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슴이 이제 87.4%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류가 많다는 것은 이 사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로상에 있는 사촌 넉도 유적이 유명한 이제 그 골각기가 거기도 한 80% 정도 사슴뼈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봉황대 유적, 아까 김해 봉황대 유적 거기서도 폐각에서 저희가 이제 현지편 쪽에서 폐각 전략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사슴뼈가 거의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천 이제 방지리 유적에서도 사슴뼈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슴뼈가 많다는 것은 골각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슴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 방락이 됩니다.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거는 내가 걸어가서 주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뼈를 채집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골각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사슴을 잡으면 당연히 사슴뼈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잡은 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여기가 툭 떨어집니다. 여기가 툭 떨어져서 떨어진 걸 주우면 됩니다. 겨울 되면 계절성이 있으면 사슴뼈는 녹용이 탁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뭐 주워와서 이제 골각기로 가공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도사를 해서 두개골을 이제 아작을 내서 이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방락은 여기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녹각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칼로 절단을 해서 채취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슴을 잡아와서 이거 이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뼈들이 이제 확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슴을 잡아서 전부 다 해체하는 이제 기술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슴뼈 중에서도 이제 뭐 다리, 팔, 이런 데 이제 중족골 이런 데서 이제 골각기를 많이 씁니다. 이걸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커팅하고 잘라내면 이런 이제 뼈가 있으면 이걸 가공해서 이게 촉을 만듭니다. 골촉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슴뼈로 대부분 제일 많이 골각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았던 사람들도 이 주거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동 중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세 동이 중첩이 되어 있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거지를 한 자리에 계속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실 주거지가 나온다는 것은 뭐 갑자기 위급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연재해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또 집을 지어야 되는 어려운 수고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유적이 장기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하는 중심 칠학으로서의 마을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중첩된 주거지가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는 이제 청동하는 바클입니다. 바클. 이는 이제 호영대구의 바클이라든지 이게 이제 마영대구의 바클이라든지 이 영천 언동에서 출토품인데 역시 뭐 문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용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천 50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하천은 화폐를 이야기할 때 요 대천 50은 우리나라에서 제주 산지향하고 동해동 폐쪽밖에 출토예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신나라 동조 중에 하천 중에서 많이 나오는 동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 나오는 건데 나와서 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발굴 조사가 이제 80여 차례 됐던 김해 봉황대 유적은 이 정상부에 이제 동해동처럼 이런 정상부 이제 고지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부에 한우를 돌려서 방어시설을 하고 그 아래쪽으로 폐각을 벌이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동해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 팽탄 지역에는 토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성은 폐쇄한 토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안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봉황토성은 무엇을 이제 보호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요 토성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골각기를 만드는 공방도 있고 그리고 야철지도 있습니다. 야철지도 있고 국립가야문화재에서 왕궁지도 찾고자 노력하는 이 부지에서도 야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여기 부분은 최근 한반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층으로 된 신전 건물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각기 공방, 철을 만드는 공방, 그리고 또 신전 건물지, 그럼 앞으로 왕궁지가 나오면 왕궁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토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해동 유적 지적도를 다 보시면 이렇게 지적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형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도는 뭐 형태적 특징이 지역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적의 범위는 이 빨간색이 아니라 이 아래쪽 팽탄지까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기획적 시골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고성복지관에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6세기 때 수열이 확인이 되었고 출토 유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아래쪽 동쪽에 트렌치를 쭉 다녔는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나오는 겁니다. 한호도 나오고 조선시대 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팽탄지에도 상당한 이제 시기에 걸쳐서 문화유산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사적의 중심 발굴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동해동 유적이 사적이 되면 발굴을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송악동 고분군이 형성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야하면 이제 철의 왕국, 세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해동에는 과연 세가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제철 연구자입니다. 제가 이제 진남 연구자가 아니라 철을 공부하는 연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철 연구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중점으로 이제 고대 제철로 복원 실험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기술분과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쪽에 이제 철 생산 유적지를 새롭게 이제 지표 조사를 하고 발품을 팔아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지역은 제가 2019년도에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두광산을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두광산이 어디 있는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동 유적은 여기 있습니다. 동해동 유적이 있고 동해동 유적에서 야철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장길이 제철 유적과 장자리 제철 유적에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철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예성리 제철 유적이 원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성리 동네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성리 제철 유적이 여기 있으면 뭐 산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산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성리 동네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어르신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잘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고 이제 탐방 조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이제 저수지 위쪽에 철강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철강산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산을 굴을 파가지고 하는 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 시대 강산 같아 이래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상해서 다시 올라가자 해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철산지가 있는데 노도강산 형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그 전에 그 노도강산을 보여주기 전에 동해동 유적 야철지에서 하기호 소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호 소장님이 동아대학교 박물관 부지의 야철지는 세발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하고 이제 철수를 하고 그 249번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만 알고 계시고 249번지는 알려주시 마십시오. 249번지의 땅 소유자분이 하기호 소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249번지에 쇳동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쇳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배병숙 회장님이 담당하는 문화재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하면 하기호 소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기호 소장님을 다 달려가서 이 철제를 쇳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뭐 땅을 파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하기호 소장님이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이거는 지금 나와야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땅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호 소장님이 그때부터 해갖고 25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기호 소장님 거동이 불편합니다. 양쪽에 이제 발장을 끼고 모시고 가서 이제 몇 번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위치는 아시는 거예요. 그 249번지를 안내를 한 겁니다. 그 정말 다행히 제가 제철 연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가니까 같이 갔던 어르신이 고성문화재 문화원에 계시는 분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땅을 막 뛰어다닙니다. 막 그냥 뭐 미친 개 풀어놓듯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찾은 유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재련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부유철제가 확인이 되고 요는 이제 철제. 그러니까 철강석에서 재련을 하면 그게 이제 배출이 되면 이제 설레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레거가 이렇게 지표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배체입니다, 배체. 노를 만드는 배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금속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폐기 제철 유물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련에서 나오는 유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에는 야철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재련과 용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유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려면 철강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성에는 철강석 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철강석 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게 부숴서 재련도에 넣어야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안 넣으면 안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철강석 산지를 이제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이게 산입니다, 산. 이 연구원들이 지금 뛰다니면서 막 자석을 대고 있는 겁니다. 이 양쪽에 다 자석을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두강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갖다가 철강석이 있는 데만 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두강산, 이는 이제 이 사만 시절, 이 정도 시기에는, 동해동 표충이 있는 시기에는 땅을 파가지고 채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어디 철강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노두에 있어야만이 철강석을 채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에는 철강석 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동 야철지는 엄청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국지휘서 동의전에 나오는 국철주 기사하고 매치되는 그 시기에 노두광산도 있고 야철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원형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가야에는 재련도가 2개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김해 하계리하고 장원 복륜동 유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동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또 사색이 될 겁니다. 동해동에서 나오면 그보다 이런 시기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표충 유적들은 그 당시에 가야의 철 생산의 교육로다 이런 것이 뭐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도자기와 철 교육로 이렇게 이용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는 배를 통해서 아마 갔을 것이다. 이거는 행동에서 출토된 배입니다. 중구조선 행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해동 유적의 2022년도 발굴조사에서 획득되었던 일산 계곡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산입니다. 양산. 이런 계곡모가 금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칼집 장식의 전동 제품이 나무를 해서 요 이제 성토 대지 시설은 뭐 지금 가야근역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사적을 지정 안 하면 뭘 지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할 역할은 다인 겁니다. 주민들이 이제 이걸 사적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적 지정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성 주민들의 주민 운동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적 지정하자고 서명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